안녕하세요. 캐스터 박재은입니다. 오늘도 자세한 미국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난 금요일 미 증시는 연준의 긴축 시기가 빨라질 거라는 우려감이 더 커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장중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2.5%까지 치솟기도 했는데 자세한 지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2주 연속 상승세가 눈에 띄는 흐름이었는데요. 자세한 흐름 살펴보면 다우존스는 0.44% 오르면서 34,861선에, 나스닥은 0.16% 밀리면서 마쳤고요. S&P 500은 0.51% 오르면서 4,543선에 거래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기술주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치솟은 국채 금리가 아무래도 기술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기술주가 좀 부담을 받는 모습으로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애플은 0.37% 오르면서 174달러 선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앱스토어의 오픈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에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0.14% 조정받는 모습이었고요. 알파벳은 0.07% 소폭 오르면서 2,833선에 거래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존은 0.69% 오르면서 3,295달러 선으로 거래 마쳤고요. 테슬라는 약보합권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래도 1,000선은 지지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후방 카메라 지연 작동으로 리콜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어서 살펴보면 엔비디아는 1.63% 조정을 받으면서 276달러 선으로 거래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다음 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 지수부터 체크해보시면 3.97% 내림세 집계됐고요. WTI는 1.39% 오르면서 113달러 선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시설이 공격받았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어서 골드는 0.4% 내림세로 1,954달러 선으로 거래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 흐름 하나하나 지켜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연준의 빠른 긴축 행보로 인해서 은행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JP모건은 0.87% 오름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1.53% 더 강한 상승 탄력 집계됐고요. 웰스파고는 더 많이 오르면서 2%대 상승 탄력을 시현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을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미증시에서 상장 폐지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알리바바 1.88% 내림세, 그리고 디디글로벌은 큰 폭으로 낙폭 키워내면서 13%대 급락을 시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니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기 매출이 예상보다 잘 나오긴 했지만 인도랑은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9%대 내림세로 19달러 선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 흐름까지 살펴보셨고요. 간밤에 나왔던 따끈따끈한 뉴스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의 갈등이 심화가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해서 정권 교체를 촉구하는 발언을 내놨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Biden says Putin cannot remain in power in sweeping speech on Russian invasion of Ukraine.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이 더 이상 정권에 머물면 안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요.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을 a murderous dictator, a war criminal 이라고 부르면서 전범으로 규정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최근에 이 정권 교체 발언은 가장 수위가 높은 발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같이 밝혔는데요. Biden urged democracy around the world to unify against Russia and commit to a historic battle against authoritarian aggression 이라고 밝히면서 민주주의 국가들이 단합을 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고요. 이어서 권위주의적 이 침략에 맞서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강한 발언을 내놓은 가운데 러시아 측은 바이든 대통령이 상관할 일이 아니라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백악관 관계자는 연설 직후에 바이든 대통령의 정권 교체를 언급한 것이 아니다라고 부정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나 강조한 부분이 cannot be allowed to exercise power over his neighbors or the region 이라고 밝히면서 이웃 국가에 대해서 러시아의 부당한 영향력을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이 증시에 또 다른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저희 서울경제TV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살펴보도록 하죠. 방금 전 기사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에 대해서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헤드라인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EU strikes gas deal with the US as it seeks to cut its reliance on Russia. 네, 유럽이 미국과 협정을 맺었다고 하는데요. 에너지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함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올해 유럽에 액화 천연가스를 추가 공급하기 위해서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강조한 내용이 있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이 협정에 대해서 groundbreaking이라고 밝히면서 획기적이다라고 전달을 했고요. 이 취지로는 increase energy security, economic security, and national security라고 밝히면서 에너지 안보, 경제 안보, 그리고 국가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강조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It's not only the right thing to do from a moral standpoint. 이것은 도덕적으로도 옳을 뿐만 아니라 It's going to put us on a much stronger strategic footing이라고 밝히면서 전략적인 기반으로 더 강화시킬 것이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모든 조치가 EU와 미국을 가깝게 만들고 승리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공동 대응에도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을지는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나 이 마켓워치를 살펴보면 Biden's landmark natural gas deal won't break Europe's dependence on Russia라고 밝히면서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가 힘들 것이다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이런 만큼 실제로 에너지 시장과 관련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오히려 긍정적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Treasury Secretary Yellen sees no need for China sanctions as U.S. tries to deter aid to Russia라고 밝혔는데요. 미국의 재무장관이죠. 제닛 옐런이 이 같은 발언을 내놨습니다. 바로 러시아의 관계를 이유로 중국을 제재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강조를 한 건데요. 옐런 장관은 중국과 비공개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다면서도 이 내용을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We would be very concerned if there were to supply weapons to Russia or to try to evade the sanction that we put in the place on the Russian financial system and the central bank라고 밝히면서 매우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한 건데요. 특히나 중국이 러시아에게 무기를 공급하거나 또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회피하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만 We don't see that happening at this point라고 밝히면서 현 시점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옐런 장관은 또한 세계화를 추진해야 된다면서 미국은 물론 여러 국가에 수혜를 줄 것이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가상화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명백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회의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발언을 한 겁니다. I have a little bit of a skepticism because I think there are valid concerns around it 이라고 밝힌 겁니다. 이렇게 앞으로 미중 관계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이 지금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잠시 후 신승용 대표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과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